매일 아침 갓 달인 셔츠의 빳빳함과 함께 현관을 나섰던 남편. 그의 등에서는 자신감과 책임감의 향기가 났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그의 몸에선 언제 빨았는지 모를 희미한 땀 냄새가 밴 똑같은 등산복 향기만 맴돕니다. 산에 가는 날도, 소파에 누워 TV를 보는 날도 그는 마치 전장에 나가는 군인처럼 등산복을 입습니다. 아내는 이제 압니다. 저 등산복은 언제든 집을 나설 수 있다는 마지막 자존심이자 갈 곳 없는 현실을 가리는 위태로운 갑옷이라는 것을. 잠시 후 월 70만 원짜리 일자리를 구하자 무섭게 변했던 아내가 천사로 바뀌었다는 한 남자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가 발견한 행복의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30년간 대기업에서 성실히 일한 김성호 부장. 그는 가족을 위해 야근을 밥 먹듯 했고 아이들 학원비와 아파트 대출금을 한 번도 밀린 적 없는 스스로에게 떳떳한 가장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 은퇴 설계는 완벽했습니다. 두둑한 퇴직금과 매달 나올 국민연금으로 내와 크루즈 여행을 다니고 손주들 용돈이나 챙겨주는 여유로운 할아버지. 퇴직 첫 달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습니다. 늦잠을 자고 평일 대낮에 영화를 봤습니다. 하지만 2달, 3달이 지나자 그의 세상은 거실 소파와 TV 리모컨 사이 반경 3미터 안으로 좁아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공허한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제 나는 뭘 해야 하나?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가? 주말 짐을 챙기던 아내는 바닥에 놓인 배낭을 보며 무심코 말합니다. 여보, 그 배낭 좀 차에 갖다 놔요. 순간 김성호 씨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왜 꼭 지시를 해? 내가 당신 부하야? 아내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단순한 부탁이었을 뿐인데 남편은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최근 온라인상의 은퇴자 커뮤니티 글에 따르면 이런 갈등은 놀랍도록 흔합니다. 평생 지시하던 위치에서 지시받는 위치로 전락했다는 모멸감. 아내의 모든 말은 이제 도움 요청이 아닌 능력에 대한 의심과 통제로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갈등은 돈 문제로 번졌습니다. 30년 써서 삐걱거리는 싱크대를 바꾸자는 아내의 말에 김성호 씨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지금 통장에 돈이 들어와, 뭐가 들어와. 이 돈 까먹으면 그걸로 끝이야. 그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월급이라는 고정 수입이 사라지자 통장에 찍힌 퇴직금은 써도 되는 돈이 아니라 지켜야만 하는 마지막 보루가 되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여전히 큰 돈이었지만 남편에게는 모래시계처럼 줄어들기만 하는 생명줄이었습니다. 한 경제 전문지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는 은퇴 부부가 겪는 전형적인 갈등으로 남편의 경제적 생존 공포와 아내의 보상 심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남편의 불안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내의 서운함에 공감하시겠습니까? 김성호 씨의 아내는 언제부턴가 목에 돌덩이가 걸린 듯 답답하고 밤에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도 신경성이라는 말뿐. 남편의 깊은 한숨소리, 목적 없이 집안을 배회하는 발소리, TV 채널을 돌리는 무기력한 손짓 하나하나가 그녀의 신경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이를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군, 나아가 부원병, 즉 남편이 원인이 되어 생기는 병이라 부릅니다. 최근 한국의 황혼 이혼율이 전체의 36%를 넘어섰다는 통계청 자료는 이 이름 없는 병이 수많은 가정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남편이 등산복만 고집하는 이유는 김 부장이라는 갑옷을 벗은 맨몸을 어떻게 드러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명함이 사라진 순간 그는 존경받던 가장에서 집에서 노는 남자로 추락했다고 느낍니다. 관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지위와 역할 상실에서 오는 퇴직 남편 증후군의 핵심 증상입니다. 이때 아내가 자격증이라도 따놓으라고 했잖아 라며 과거를 탓하는 것은 그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부러지는 대화일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꽂힌 건강보험공단의 봉투 하나가 남편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뜨립니다. 직장 다닐 땐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 신경도 안 썼던 건강보험료.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자 그의 재산과 연금소득의 기반에 매달 30만 원에 가까운 폭탄이 되어 날아온 것입니다. 남편은 깨닫습니다. 이제 돈은 버는 것이 아니라 숨만 쉬어도 새어나가는 것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성호 씨 부부의 안타까운 갈등을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 혹은 바로 우리 집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으로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모두가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고위 공무원이었던 박진수 씨는 퇴직 후 극심한 무력감에 시달리다 월 70만 원을 받는 노인 돌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갈 곳이 생기고 누군가 어르신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가 남긴 수기처럼 무섭게 변했던 아내가 천사로 바뀌었다. 는 말은 핵심을 찌릅니다. 아내가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되찾은 남편이자 인생의 동반자였던 것입니다. 김성호 씨와 박진수 씨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역할의 재설정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과거의 역할 상실에 매몰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새로운 역할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퇴직 애도 기간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십시오. 퇴직 후 6개월은 남편의 30년 직장 인생을 애도하는 시간입니다. 뭐라도 해봐 라는 채찍 대신 당신 30년간 가족 위에 달리느라 정말 고생했어. 이제 아무 생각 말고 푹 쉬어. 라는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야 합니다. 이 인정의 말 한마디가 남편의 무너진 자존감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의 명약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부 재무회의를 열어 불안을 숫자로 직시하십시오. 막연한 공포는 구체적인 숫자를 이기지 못합니다. 주말 저녁 식탁에 앉아 제1차 부부 재무회의를 개최하십시오. 국민연금, IRP 예금 등 모든 자산을 펼쳐놓고 한 달 고정 수입과 지출, 활용 가능한 자금을 함께 계산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을 통해 부부가 경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제감을 회복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셋째, 등산복 말고 다른 유니폼을 찾아주십시오. 박진수 씨처럼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동네 도서관의 봉사활동 조끼, 주민센터의 수강생 명찰, 작은 카페의 알바생 앞치마도 훌륭한 새 유니폼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속감과 규칙적인 스케줄입니다. 매일 아침 다른 옷을 입고 현관을 나서는 작은 행동이 남편의 세계를 다시 넓혀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집 사용 설명서를 새로 쓰십시오. 이제 집은 두 사람의 24시간 공동생활 공간입니다. 오전 시간은 각자 방에서 터치하지 않기, 가사 분담은 지시가 아닌 목록 공유로 하기 등 구체적인 규칙을 정하고 냉장고에 붙여두십시오. 한 은퇴 부부 상담 전문가는 이러한 작은 규칙들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남편의 낡은 등산복은 인생의 실패를 상징하는 옷이 아닙니다. 전반전을 무사히 마치고 후반전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선수의 유니폼입니다. 이 멈춤의 시간을 부부가 어떻게 함께 보내느냐에 따라 후반전은 악몽이 될 수도 최고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 남편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보, 우리 인생 후반전 작전회의 한번 할까? 그 다정한 말 한마디가 잿빛 등산복을 벗기고 희망이라는 새로운 색깔의 옷을 입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